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나요?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작년 겨울이죠. 제가 현재 현존하는 최고령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님을 배웠습니다. 네, 그분께서 최근에 2020년 2월에 서거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향년 104세로 별세했고, 그분은 이제 10대 시절부터 이제 독립운동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존하는 해외에 있는 유일한 최고령 독립운동가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전달하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녹화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부가 그때 일본 사람들 군인들한테 보냈다고. 한국에서 난 농산물을 한국에서 정말 참 좋은 농산물들을 나는데 그걸 선물을 일본 사람들 군인들한테 보냈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군인한테 한국 사람들은 조밥도 못 먹었다고. 조밥 또 혹은 보리밥도 아주 낮은 집, 그때 만두에서 나오는 아주 낮은 곡식을 한국 사람들한테 주고, 그때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만든 농산물을 전부 일본 사람들의 군인들한테 보낸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그만 그때 죽지 못해 살았다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 착주라는 말을 썼다고. 아주 착주를 해가지고서 전부 그것을 일본 사람들의 군인들한테 보냈다고요. 아주 그렇대요. 네,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한테 일제강점기 때 본인이 체험했던 그 내용을 전파해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거창한 업적을 남긴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콕 회원들한테 꼭 이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그 일을 기억해달라고. 자, 이런 일본 한국인들한테 질낮은 신랑만을 남겼고, 우리는 차별과 착취 속에 사회했다고. 그 시절 한국인의 말 그들 착취 대상이었고, 죽기부터 살았다고. 이 최고령 독립운동가 이혜전 지사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여러분? 자,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현재 한류는 2억 명의 한류 팬이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다른 열풍이 있죠. 바로 AI 열풍이죠. 지금 AI 사용자가 18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류 열풍과 AI 열풍이 우리한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자, 일단 왜 기회일까요? 자, 100년 전에 우리는 전 세계에 한국 역사 문화가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잘못된 가짜뉴스를 뿌렸어요. 해외 교과서에, 해외 외신에. 자, 이런 내용이 해외 초중고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이영미 한류 팬들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든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국 알고 싶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때 바로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가 빠르게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한류 열풍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이죠. 그리고 AI 열풍도 마찬가지죠. AI가 해외에 있는 교과서와 외국 신문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가 많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바로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런 AI 열풍을 타고
동일하게 또 확산될 수 있겠죠. 동시에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한국인들 알리면 이 한류 팬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보여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전파할 수 있겠죠. 무려 2억 명의 한류 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AI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동일하게 AI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AI 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즉 해외에 있는 웹사이트에, 해외에 있는 다양한 백과사전에 우리 한국 역사문을 홍보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AI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내용을 전파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한류 열풍과 AI 열풍, 우리한테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한류 열풍, 하지만 전 세계의 AI 교과서 백과사전 소개된 우리나라 역사를 볼까요? 자, 저한테 온 편지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에다가 일본의 지배가 되게 되잖아. 그리고 세계사 수업 시간에 중국 만리장성을 배우고 있는데 중국 만리장성이 한반도 표안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했어. 그럼 고대 한국의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야?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를 알려주려고 AI와 웹사이트를 검색했더니 충격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바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또 생선형 AI에서 중국 만리장성이 표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내용 볼까요? 이게 미국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소개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줄에 차이나 컨트롤 더 페니슐라 for much of Korea history.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컨트롤 조정했다. 그리고 두링 더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중국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자, 당나라 동안에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여러분 우리는 1910년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클로니, 즉 식민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전에 한국은 중국에 다시 한번 되었대, 식민지가.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도 식민지라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한 번 더 중국의 식민지, 이런 중국의 식민지를 1910년도에 일본이 합병했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해외 교과서에 퍼진 내용이죠. 자,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볼까요? 한국이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이 식민지였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 소개하는데 주어가 중국과 일본이죠? 동일한 미국 교과서에 일본을 소개할 때는 주어가 재팬이고 중국을 소개할 때 주어가 차이나인데 한국 소개할 때는 주어가 차이나인 재팬이에요. 해외 교과서에서 주어가 뺏긴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지만 그 전에 우리한테는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잖아요. 중국이 침략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고 또 이겼잖아요. 근데 이런 수천 년 역사 동안에 100%가 다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기록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축소되어 있죠. 더 나아가 시험 문제에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외 교과서에 퍼진 내용이 오늘날 이제 데이터로 AI 상에서 확산이 되었고 그 AI 상에서 또 메타버스로 디지털로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 또 웹사이트로 찾아나 볼까요? 이건 캐나다 정부 사이트인데요.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해외 교과서 내용이 해외 웹사이트로 퍼지고 이 내용이 또 AI로 퍼지겠죠. 자, 이거 보면 옥스퍼드 교과서인데요. 고대 한국 영토,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를 전부 다 중국 영토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해외 유명한 옥스퍼드 교과서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역사가 다 중국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방크에서 해외 유명한 교과서 40권을 분석해 보니까 이 36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고구려 관련해서. 즉 원래 중국이 전 세계 대표하는 문화유산 만리장성 위치는 중국 스스로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때 북경 근처, 즉 서해간이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소개했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중국이 홍보했어요. 어떻게? 북경 근처 서해안 끝이 아니라 바로 평양까지 이어졌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평양까지 확산시켜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함경도에 있는 고구려의 성까지 무려 중국성이라고 왜곡시켰어요. 즉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성도 중국성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만리장성 위치를 고구려 영토까지 다 점거해 버렸고 더 나아가서 평양까지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 고구려 영토까지 다 중국 유토해버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인들한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즉 만장성을 선봉대로 해가지고 그 만장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각 나라 교과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바로 세계인들이 중국을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만장성인데 이 만장성이 중국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 스스로가 과거에 만리장성 위치를 6,000km로 발표했지만 계속 확단시키더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이 압록강 인근에 고구려 성인 박작성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후산 상성이라고 쌓고 이를 그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역사가 퍼져나가 있고 또 이 내용이 교과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I상에서 제가 AI상에서 중국 만리장성 길을 물어보면 한반도의 평양까지도 확장시켜 나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틀린 내용을 보고 있어요. 또 다른 내용 볼까요?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즉 중간고사 시간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 출제되었고 정답은 일본이라고. 우리는 동의했지만 이 내용이 해외 교과서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항의하니까 교과서가 맞지 네가 맞겠니? 라는 식으로 답변했대요. 자, 그 교과서를 볼까요? 이게 미국 교과서 내용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이라고 해놓고 시험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 무엇인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바다 이름 문제가 이렇게 주요 교과서에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올까요? 여기 뭐 소지 교과서인데요. 시1번에 일본이라고 해놓고 정답이 독일하면 틀게 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독도를 쳐보면 이 180만 개 된 정보 중에서 1만이 들어가는 게 저 리앙쿠르 락스라는 표기인데 리앙쿠르 락스는 그 리앙쿠르 즉 프랑스 배 이름이거든요. 프랑스가 1800년도에 동해안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독도를. 근데 독도의 이름을 독도로 하지 않고 프랑스가 발견했다고 프랑스가 발견한 바이덩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 21세기 현재 우리 한국이 세계에 알고 있는 독도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리앙쿠르 락스라고 표기되면은 일본 흉보하는 것처럼 독도는 원래 무인도였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독도 고유 이름 없다는 식으로 홍보될 수 있는데 이런 일본이 원하는 이름이 구글 사이트에 홍보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해외 유명한 정보 사이트에서 이 CIA 같은 해외 가장 파급력이 큰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이렇게 독도가 리앙쿠르 락스 그리고 동해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일본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독도가 리앙쿠르 락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로 강조되어 있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두 나라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해외 아주 유명한 CIA라는 수백만 명이 보는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배포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가 적게 표기되어 있고 일본은 이렇게 바다 영토가 엄청 크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이 독도 부분은 일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로 리앙쿠르 락스를 표기해보고 여기 설명 부분은 독도와 다케시마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 해외 교과서를 보시면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외국의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들 자신을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불렀고 새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일본과 중국을 고래라고 비유하고 한국을 새우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이 왜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설명하시오. 그 이유는 한국 속담에 고래 사이에 새우가 뭐 등 터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건 속담 한 개를 비유해서 한국이 왜 새우인지를 설명한 일을 하고 있죠. 그 결과 또 이런 내용이 퍼졌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오랫동안 고래사에 낀 새우였지만 오늘날은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오랫동안 우리가 왜 새우였습니까? 왜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 속에서 고래라고 할 만큼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역사 5천년 다 새우였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져나가는 거죠. 또 경제 발전됐지만 전혀 새우라고. 저 이때마다 해외 교과서 출판사한테 권유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패권주의로 가는 역사를 왜곡해서 패권주의로 가는 중국과 일본을 이제 고래라고 비유하면 우리는 그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고. 바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패권주의를 품어서 동아시아 평화를 갖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제가 굳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교과서에서 12년을 가졌는데 초중고교 시간에 한국사에 대해서 배운 것은 20분이네. 이것도 미국이 선전한 한국 전쟁의 전부였대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운대요. 일본의 한국 침탈과 한국 전쟁.
그 외침과 침략의 관점을 소개하죠.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해외 교과서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비하돼 있다는 얘기죠. 전 최근 내용 편지예요. 요즘 한류 열풍으로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책 같은 거를 사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책에서 교과서뿐만 책에서도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도요가 일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한류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외국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이제 빠른 시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 홍보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되게 볼까요? 이거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책자인데요.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을 소개하는데도 문화유산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소개할 때는 한국 영토 위의 부분엔 그 이렇게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강아지입니까? 제가 항의했더니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한국 강아지가 아니래요. 즉 우리 교과서 우리 책자에서는요 한국에 대해서 문화유산이 소개 안 되어 있대요. 단지 중국을 소개할 때 중국에 엄청나게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마침 한국을 소개 안 하고 한반도의 빈자리에 중국의 문화유산을 넣어둔 거래요. 즉 우리나라는 소개 안 되어 있고 저 강아지는 중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강아지인데 중국에는 이미 꽉 차 있으니 빈자리 한국을 넣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적극적으로 항의에 답변했습니다. 향후에 한국에 대해 소개할 때 저 강아지 대신 우리 문화유산을 넣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자,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그 독립운동가 대사님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일제강점기 우리는 우리 어떤 그 소중한 식량도 착취를 당했죠. 오늘날에는 이 식량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외국 교과서에 우리 역사 문화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져나가서 우리 적극적으로 데이터 상에서 해외 교과서든 메타버스든 AI 상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강아지만 들어가겠죠. 캐나다 웹사이트에 이어서 이 프랑스 박물관에서도 우리 한국사를 소개하는 곳에 한국이 삭제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만 되어 있으며 동해가 일본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토가 아예 중국 영토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디지털 AI 메타버스 상에서 새로운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야 됩니다. 100년 전 제국시대처럼 무기를 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신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망으로 사람들의 역사, 영토, 문화에 대해 생각을 조종하고 그걸 슬리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패권주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AI의 중국 만리장성을 물어보면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고 또 한국의 동쪽 바다 이름을 동해가 일본이라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독도를 물어보면 독도가 리안코도 락스라고 또 한국에서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외 유명 AI가 한국에 대한 틀린 자료가 있는 것은 영문 자료를 기반하고 있고 그 영문자 학습한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과 중국 정부가 전 세계 홍보한 자료를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외 교과서 100가지 웹사이트 세계 지도에 잘못된 역사에 대한 내용을 AI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바로 AI와 디지털과 메타버스 상에서 한국 홍보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과거에 외교관만 했죠. 전 세계 80억 세계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외교관 활동할 수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이 167곳에 불과해요. 외교관 직원이 3,000명밖에 안 돼요. 자, 8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3,000명 외교관 직원이 홍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국가 80억 되는데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죠. 근데 AI 상자가 2025년도에 18억이에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20억 명이에요. 이렇게 인스타가 20억 명의 사용자가 있고 또 AI가 18억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외교관이 활동하지 않아요. 자, 외교부 직원이 3,000명이 불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 그 외교관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AI,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적극적으로 외교관을 양성해서 한국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외교 활동하지 않으면 외교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100년 전이죠.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을사개혁을 체결했죠. 을사개혁이 뭡니까? 여기 내용을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국에 대한 관계,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료하는 한국인 이익을 보고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사의 현존한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절대로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해외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해외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거나 외교 활동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즉 우리의 목소리가 뺏긴 거죠. 우리의 데이터를 뺏기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일본이 전세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전에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이 침략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한국인들 저항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사는 원래 중국의 역사였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우리 외교관이 없으니까 우리 보수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의병들이 또 청년들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겠죠.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선배님을 볼까요? 1907년이죠. 을사능력 2년 후입니다. 자, 외신기자 맥킨지가 한국에 와서 이 젊은 여러분 또래 젊은 의병들을 봤습니다. 의병이 뭡니까 여러분?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일본 제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뻔히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맥킨지라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외신 기자가.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100년 전에 우리 또래 의병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동일한 전력이 아니더라고 망가진 총으로 부족한 전력으로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 기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죽음이 확 싫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세 가지 문장을 전 기억합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 의병들은 자기 인생에 처음 만난 외국 기자한테 영롱한 눈빛을 보여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보여주었고 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외국 기자가 보기에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 우리한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우리가 만난 외국인들한테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문을 알린다는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한다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활동이 바로 처음 만난 외국인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애국심이 증가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병들 활동은 이 맥킨지 기사를 통해서 전세 홍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맥킨지한테 외국인 독립운동가라는 훈장을 주었습니다. 즉, 이 의병들 활동은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또 알려져 되었죠. 동일하게 또 있죠. 바로 고종 황제가 임명한 특사죠. 해그 특사. 이들 또한 네덜란드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을사늑약에 대해서 고발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일본의 방해로 네덜란드 회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또 외식 기자들한테 일일이 홍보했습니다. 즉 국제기구 안에 들어가서 홍보하는 건 실패했지만 문 밖에서 외국 기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들의 활동이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 볼까요? 오늘날 BTS랑 블랙핑크가 외신 1면에 등장하는 것 못지않게 외신 1면에 등장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운 일을 이 당시 했습니다. 자, 저 그래서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한류 스타로서 그 타임즈에 나온 것처럼 저는 이 타임즈에 등장했던 방탄소년단 보는 순간에 바로 100년 전에 우리 해그 특사가 외신 1면에 일제 침략이 부당한 거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과 함께 된다고 고소했던 해그 특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해그 특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타임즈에 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해그 특사도 BTS 먼저 한류 스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에서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죠. 자, 이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는 의병들 1907년 우리 맥킨지 기자한테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을 보였던 그 의병이 지금 태어났으면 자기 분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지켰던 그 용기로 아마 이렇게 블랙핑크처럼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세계를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롤링스톤즈 잡지에 의병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할 수 다닐까요? 저 이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 만들어서 바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 100년 전에 의병과 헤그텍사의 활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AR 메타버스 외교관의 어쩜 위대한 선배님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미국인인데 100년 전에 청년으로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분입니다. 전 이분이 또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왜 중요한 분이냐면은요. 한국의 역사 문화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퍼졌을 때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한국엔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미개하다 이렇게 홍보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학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홍보했는데 그 내용 볼 때마다 이 호머라버트라는 분은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20권의 한국 속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해외에 틀린 내용을 소개한 학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류팬 2억 명이 있지만 그 한류팬이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싸운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소개하는 20권의 단원본과 304편의 논문을 써서 홍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저는 이분이 정말 어떻게 활동했을까 궁금해서 이분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1886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립학교 교사로 들어왔어요. 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청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잘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역사 문화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 문화 홍보를 알게 되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홍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욕 타임즈 전신이죠. 뉴욕 트리뷴에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전파했고요. 또 이분은 독립신문을 영어로 만들어서 홍보했고 또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공개로 홍보했고 특히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1899년이죠. 한국의 찬란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갈자 한국 모든 발명품을 소개해서 홍보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일본인 잘못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서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전체 인생 모든 걸 다 걸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을 고발했고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이분 돌아가시면서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이분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자기 전체 인생을 전부 다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죠. 자, 이렇게 이분의 활동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분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 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비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화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내객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100년 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했습니까? 지금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들이 자기 목숨에 위협받지 않잖아요. 100년 전에 조말버트 박사님은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 거의 대부분을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분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활동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저기 또 한 분의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사입니다. 일제가 한국인들을 지배하면서 바로 역사도 왜곡했지만 지리를 왜곡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숙명이다. 조선인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가 없다. 즉 옆에 반도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항상
지배를 받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청소년들한테 독립운동 의지를 못하게 했죠. 이때 지리교사였던 김교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하는 게 운명이라고? 그럼 서구의 반도였던 그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서구의 반도였던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시작을 창조했고, 또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이잖아요. 서구 문명의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라 식민지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와 로마는 문명을 세웠을까요? 이것처럼 반도라 식민지라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도 감동받을 내용인데요. 바로 세계시도를 뒤져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육지장한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물론 소문이 더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엔 최고의 위치라고. 즉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역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의 위대한 제자가 있겠죠. 저는 이분의 가르침 또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한 육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 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네, 여기 또 한 분의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정부가 임명한 대사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본인이 대사라고 자임하면서 한국 알린 분이 계세요. 100년 전이죠. 자, 이분은 미국에 있던 동포였습니다. 즉 이분은 그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에 바로 미국에서 그 한국을 알리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미주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동포들이 위급했을 때 현지 외교관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대사관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동포들이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그 이제 이분 활동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 노동자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 외교관이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미국의 한인들도 일본이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정부 부처가 임명한 외교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내 지금 미국의 한인은 일본의 강차편되기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사람으로 일본과 무관하다라고 항의선을 보내서 결국 이분이 미국의 우리 대한이 국민회를 이제 이분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미국의 총리사가 대사관 못지않게 권을 인정받아서 거의 이제 한국 임시정부처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서 이분이 직접 동포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 줌이 한국 대사 역할을 한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사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대사관을 거의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고통받는 동포도 도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이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한국 역사 문화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또한 국가에서 임명받은 외교관 대상 아니지만 디지털 연회에서 AI 상에서 메타버 상에서 우리가 외교관을 그 외교부를 만들고 또는 메타버 대사관을 지어서 한국 알리잖아요. 우리 활동 또한 100년 전 이분과 똑같지 않을까요? 저 그래서 이분 활동 내용을 활동을 알리고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볼까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민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 대사로 추천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이 모든 활동의 어쩌면 그 뿌리는 바로 100년 전에 바로 의병, 김교신, 해그 특사, 그리고 이대위, 호벌버트 이분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방크 청년들은 국가에서 임명한 외교관은 아니지만 80억 세계인들한테 디지털 상에서, AI 상에서, 메타버스 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수천만 권 발행하는 해외 유명 교과 출판사에서 방크의 청년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일본의 단도표기에서 동해가 병기되는 기적을 해내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답변이 온 내용이고요.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 출판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동해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도회사인데요. 이분 여기는 직접 방크 활동을 직접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동해라고 소개하면서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훨씬 더 일본보다 타당성이 있어서 세계 주요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동의를 쓰고 있다. 마지막 인더 앤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코리안 피플 이즈 클리어 위너.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캐나다 정보부처에서 그 우리 내용인데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전복당한 역사였다.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저 중국의 지배였던 한국은 1910년도 러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던 저 두 줄이 바뀌는 걸 볼까요?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데드 이제 롱 앤 리치 히스토리 서세티브 컨퀘스트 도미네이트 이런 내용이 뷰티풀 롱 리치 한국은 아름다운 영토를 가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 이렇게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뀌는데 방크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뀐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내용이 이제 해외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내는 편지 한 통,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하나, 우리가 알리는 문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또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나라 문화에서 알리는 활동하고 있죠. 중국이 한복을 중국 한푸라고 이제 홍보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사전, 미국의 유명 사전 같은 곳,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콜린스라는 사전 사이트에서 원래 한복이 없었는데 방금 청년의 건의로 이렇게 한복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최초로 등재가 됐습니다. 즉 해외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내용을 등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 한복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크 회원들이 건의해서 우리 한복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등재가 됐습니다. 즉 중국이 한복이 중국의 한푸라고 일컬었을 때 분노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복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해외 교과 사전 같은 곳에 한복이 한국 문화유산으로 소개해서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통합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지배했다, 이런 내용의 과정에서 일본이 왜곡한 내용만 이제 강조가 되고 우리 한국의 진실의 역사가 홍보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이 또 하버드대라는 유명한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방금 청년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독도가 표기되고 이렇게 틀린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이렇게 미국의 교육 사이트에 울릉도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어가 된 내용을 건의해서 이렇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회원이 브리티니커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직제 관련된 오류를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받아볼 텐데요. 방크는 이 독도와 동해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와 AI 상에서 한국을 알리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데이터 상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심고 그 내용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300만 부를 전 세계 초중고교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업 시간에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만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이 선배님들의 뜻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릴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나라 뺏겼을 때 우리 역사 문화가 전 세계에 잘못되게 홍보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지난 동안 이 내용 해외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지금은 AI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틀린 내용이 퍼져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알린다 그러면 이영미 한류 팬들이
배현정 홍보하나부터처럼 우리를 도와서 올바른 역사문을 홍보할 것입니다. 그 위기와 기회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 뜻을 이어받아서 바로 대한민국 홍보회사겠죠. 여러분들의 위대한 활동을 기억하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